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 개발이 되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기부여라는 것이 사실은 쓰레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동기부여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뤄내는데 큰 도움을 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단어에 빠져 있지 말라고 동기부여하는 채널 자개TV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꿈도 없고 그냥 X하게 놀고 싶어요가 국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너무나 그쪽에 속합니다. 그냥 X하게 놀고 싶다는 말은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슬슬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놀고 싶으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내적 사기극이 시작됩니다. 돈을 힘들게 벌어 놀고 먹고 싶은 게 아니죠, 사실은. 저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놀고 싶다의 의미는 대체로 돈을 버는 과정은 필요 없고 놀고만 싶다를 의미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열심히 한다고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놀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은 놀고 싶은 마음은 강하게 키우지만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스트레스만 받는 돈 벌기는 쳐다도 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어집니다. 소름 돋죠?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긴스는 달리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천식 환자에 심지어 심장질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낸 그는 자기 개발에 한 획을 긋습니다. 그런 사람이 48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326km를 달리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턱걸이 기네스 신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I've done a lot of things I thought were impossible.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It just never ends. I mean, I've done some races where you're on a 1-mile track and you'll run for 48 hours straight. So imagine running 48 hours and running 1-mile track. And it's not like you're sleeping, you're running for 48 hours, see how many miles you can get. I want to talk about mind torture. People have a hard thing to understand. I hate to run. And what makes me so crazy, it doesn't anymore, is people go, well, why do you run if you hate 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want to take showers and eat either. I hate that too. That's life, man. Every day of my life growing up, living in a small town, one of the high ups in the KKK, son, sat behind me in 2 classes, so he called me nigger all the time. Got my first car, they spray painted nigger, we're gonna kill you on it. So I was just an insecure, scared kid. And the only way I could find myself was through putting myself through the worst thing possible. But the best thing that happened to me, no one helped me. No one felt sorry for me. I had to figure out I wasn't going to be a punk kid all my life. So the only way I could turn it around was to suffer. I had to build calluses in my brain the same way I built calluses on my hands. So I broke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for pull-ups a long time ago, but I failed at it twice. And I did 67,000 pull-ups in trying to break this record. So to do 4,030 pull-ups, I had to do 67,000 for training for that. Wow. I have a goal. And my goal when I was sitting there, not going to school, being bullied, having no self-esteem, my goal was the only person that's gonna turn this person around is me. Because I was so driven, and I'm not gonna say motivated because motivation is crap. Motivation comes and goes. When you're driven, whatever's in front of you will get destroyed.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동기부여, 즉 모티베이션을 믿지 말라. 대신 당신의 목표와 목표를 향한 의지력만 바라보고 행동해라 라고. 책 내에는 의지력 땡땡 하고 정확한 정의가 써있지는 않습니다. 단어의 뜻 자체를 보자면 의지력은 영어로 바꾸면 의지가 will이고 력은 힘력자, 힘을 영어로 하면 power, 즉 의지력은 willpower가 됩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내 안의 힘, 생각과 실제 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힘을 같이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아는 타겟을 말합니다. 최종 목적지 또는 중간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동기부여는 앞선 내용처럼 감정을 기반으로 하기에 신뢰도가 낮습니다. 물론 처음에 동기가 부여되어야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 상태, 정신 상태, 예를 들어 배고플 때 내 생각은 배가 부를 때의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지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목표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목표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작아야 하냐면 너무 작아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작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팔굽혀펴기 100개가 목표라고 한다면 100개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우선 나의 목표는 작은 습관으로 팔굽혀펴기 하루 1개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정말로 하루에 1개만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1개 했으면 정말 1개만 하고 그만둘까요? 기껏 자세까지 갖췄는데 목표가 100개인데 못해도 10개는 하지 않을까요? 시작을 위한 작은 습관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뭔가를 하려 해도 단번에 완벽해지지 못하니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 깔짝거리고 그만두는 일들이 쌓여만 가고요. 그 쌓여가는 시간 동안 하루에 팔굽혀펴기 1개든 10개든 빠지지 않고 했다면 1년 뒤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작은 습관의 목표이며 동시에 감정에 기반한 동기부여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작은 습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 즉 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매번 결정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뇌의 전면부, 전전두엽은 매 순간의 결정을 담당하고 뇌의 후면부, 기저핵은 반복을 담당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전전두엽의 약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저핵에 내 행동이 저장이 되려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라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기분이 꿀꿀해도 행복해도 내 목표를 향한 행동을 빼먹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에는 습관신경이 존재합니다. 이 습관신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의 습관이다. 퇴근 후 무엇을 하시는지요? 매일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 그리고 행복한 분위기를 드십니까? 그것이 습관이라면 그것이 당신인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술을 먹는 습관에서 술 대신 달리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어렵게 운동하는 습관을 조금 들여놨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따라 회사에서 너무 열받아 그냥 알죠 그거?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의지력이 고갈되어 기존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하게 됩니다. 네,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건 열받아서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신의 습관이고 당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랜 시간 쌓여온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충 찍어도 잘 찍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뭘 해도 틀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자, 다시 팔굽혀펴기로 가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팔굽혀펴기 1개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개입니다. 처음 1개에서 10개까지는 할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컴포트 존입니다. 이 컴포트 존을 서서히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0개가 편안하다면 다음은 20개, 20개가 편안해지면 다음은 30개.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컴포트 존의 확대를 통해 목표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일 그렇게 해서 언제 하냐고요?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고 그냥 탱자 노는 사람들 봤나요? 스티브 잡스가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 만들고 탱자 놀았으면 아이폰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폰 나와서 기뻐서 탱자 놀았으면 에어팟은, 아이패드는, 애플워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특정 목표를 영원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달리기가 목표면 달리기를 평생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한 달 한 번 달리고 29일 술 마시면 건강해지나요? 어차피 영원히 행동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깝깝하죠? 네, 언제는 좋아서 했나요? 좋아서 회사 다니십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동기부여는 개똥이다. 목표와 의지력을 믿어라. 의지력은 스트레스에 따라 고갈되기도 하니 스트레스 관리를 해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는 한 번의 팔굽혀펴기는 100개의 팔굽혀펴기와 같다. 반복은 뇌의 언어이며 기저핵이 담당한다. 전전두엽은 능력은 뛰어나나 에너지 소비가 많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뇌의 언어로 뇌와 대화해라. 그러면 몸이 따라올 것이다.